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이제는 정말 연말이고 새해도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운동할 거야 다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과격한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침 시간대보다는 오후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운동을 한 이후에는 최소한 90분간의 휴식을 취한 뒤에 취침에 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보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가성비 챙기는 보험 특약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는 특약을 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성비를 챙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지금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런데 보험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새롭게 나온 특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사암과 관련된 특약입니다. 아마 지난 7월부터 해서 8월, 9월 동안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있을 겁니다. 유사암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의 보험에서는 유사암이 한도가 2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리모델링 하신 분들 보면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가입된 분들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발병률도 높고 치료하는데 치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생존율도 100%인 이 유사암에 대해서 보험사가 너무 한도가 높은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10월부터 이제 전면 이 유사암 판매를 축소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2011년 현재입니다. 유사암 가입 한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가입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 1억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유사암 진단비가 축소되셨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유사암 최근 2, 3년 이내에 뭐 5천만 원까지도 가입하신 분들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2, 3년 이내에 리모델링에서 가장 큰 1등 공신을 한 게 바로 유사암입니다. 유사암 한도를 높이면서 신계약이 엄청나게 많이 창출이 됐거든요. 그 좋았던 이 유사암 특약, 보험사들이 과연 포기를 했을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납입지원 특약인데요. 이거는 유사암을 진단받게 되면 읽어드릴게요.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의뢰한 가입 금액을 매월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유사암을 진단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입 이후 3년 만에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남은 17년 동안 매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5만 원이 어떤 얘기냐면 납입하는 보험료의
50%를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만 원을 17년 동안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제자리암을 납입 기간 안에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유사암 진단비만큼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유사암 수술비입니다. 이 특약은 새로 나온 특약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많이 판매가 됐던 특약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한도가 1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 나이 어리신 분들은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유사암 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암이나 뭐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떼내는 수술을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수술비 한도를 높이면서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특약이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요거는 특약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고요. 보험사들이 무해지 암 연계 플랜을 통해서 기본 계약을 축소하면서 암 진단비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유사암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품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는 축소가 됐지만 유사암과 관련된 보장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입 지원 특약, 그리고 유사암 수술비, 그리고 연계담보가 없는 저렴한 이런 암보험을 찾으시면 좀 더 가성비 있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산정특례 진단비라는 게 또 새로 발매가 됐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됐어요. 한 8월인가부터 이 산정특례 진단비가 나오긴 했는데 그전에는 10년 단위 갱신형 보험으로만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비갱신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특약 또한 또 가성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산정특례 진단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산정특례가 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혜택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질병들이 포함이 되냐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치매, 그리고 심각한 외상, 그리고 중증 화상, 중증 희귀질환, 결핵, 잠복결핵, 이 9가지에 대한 질병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5%에서 많게는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서 만약에 병원비가 뭐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산정특례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산정특례 진단비라는 거를 특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뇌, 심장, 결핵, 난치성 질환, 외상, 화상, 희귀질환까지 이 7개 특약은 나와 있는데 암과 중증 치매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라는 점, 이게 또 함정이긴 합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한번 보실게요. 지금 40대 남성 기준으로 제가 뽑아온 보험료인데 20년 납입 10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비갱신형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진단비와 비교해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런 산정특례 진단비 중에 나머지 질환들은 이 한도가 좀 작아요. 100만 원, 500만 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유사암 진단비가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2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 1,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산정특례 진단비가 보험료가 9,8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진단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 1,000만 원이라는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6,000원이거든요. 40세 기준으로. 그런데 심장질환 산정특례로 대상이 되게 되면 1,000만 원을 지급받는데 15,000원가량 이 특약보험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뇌혈관은 산정특례가 더 저렴하고요. 심장과 관련해서는 산정특례 보험료가 한 2배 가까이 더 비싸긴 한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I60부터 I69까지 질병분류 코드에 대해서 진단만 받으면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I60부터 67까지 그 다음에 동맥류나 정맥류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I72 코드, I77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우리 애기들 태어났을 때 이런 그 뇌혈관 선천 기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병 분류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S 코드인데요. 보통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기 때문에 외상성 출혈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서 뇌혈관이 터진다거나 이랬을 때 보장이 안 되는데 산정특례 진단비 안에는 이 외상성 코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뇌혈관 질환도 보장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보장 범위가 좀 넓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심장은 그냥 봐도 압도적으로 산정특례 진단비가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I20부터 I25번 코드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지만 산정특례 진단비에서는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고 선천기형 그리고 심지어 심장에 생기는 양성신생물 이 D 코드까지도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산정특례 대상이 돼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을 받고요.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진료를 하시거나 뇌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NIH-SS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그 치매 검사할 때 CDR 척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뇌혈관을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척도가 바로 NIH-SS라고 하는 척도인데요. 이 척도를 또 5점 이상 받아야 산정특례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각 따져보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단만 받으시면 이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 반면에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을 받으시고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이런 조건들을 부합을 하셔야지 진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장점이랑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금 지급 분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분은 산정특례 대상입니다라고 하면 보험금은 지체 없이 보험사에서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급 분쟁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비보다 또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죠. 연간 1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대상이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질병 분류 코드 진단만 받으시면 되지만 산정특례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이 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 대상 조건을 필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뇌혈관, 심장 질환을 보장할 때 가장 좋은 이 계획은 뭐냐, 플랜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뇌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으로 수술할 때 받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산정 특례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이 뇌와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몇 가지 코드를 더 보장을 해주는 심장 질환 진단비, 거기에 심장 질환 수술비, 심장 질환 산정 특례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아주 퍼펙트한 심장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사암과 그리고 유사암과 관련된 특약 그리고 산정 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가성비 좋은 특약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특약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요즘에 마트에서 장보기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부담스러울 때 보험만큼이라도 가성비 좋게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꼭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진수 전문가님 그리고 박선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완벽한 보험은 없다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비슷한 상품을 두고 비교해 가면서 가입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보험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비교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우리 김진수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S사조차도 S생명이 있고 S화재가 있는데요. 이렇듯 생명보험사랑 화재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로 나누는 이유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각에 있는 고유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시고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렇게 고유의 영역을 침범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보장에 대한 범위는 훨씬 더 협소하게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 각각 회사에서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찾아야 하는 회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만나봤던 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39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이 과거에 이제 경제생활 하시기 이전에 이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주신 보험을 유지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살면서 이제 보장받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고는 나는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한테 물어보신 케이스였고요. 우선 이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 또는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장기적인 저축,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치매 관련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손해보험사에 있는 그 상품들이 훨씬 더 유리하신데요. 이 보장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를 25만 2천 원 정도 납입을 하시고 계셨고요. 손해보험사 쪽에서 모든 보험들을 다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사망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손해보험사에 있는 사망담보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있는 사망을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장 내용을 보시면 상해 사망 또는 질병 사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생명보험사에 있는 사망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 시에 지급이 되지만 손해보험사에 있는 사망담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거와 시피 이 상해면 상해 또는 질병이면 질병으로 각각에 있는 사망으로만 사망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고요. 또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만기가 80세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쪽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사 쪽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보장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상해 사망은 지금 3억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80세 만기, 70세 만기, 60세 만기로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복층으로 준비를 해두셨고요.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그다음에 뇌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 진단비로만 3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으로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여기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실손 의료비까지 포함을 하셨는데 보장에 대한 내용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을 하시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보장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협소한 것도 문제지만 보시면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해당 질병에 걸릴 때까지 평생토록 납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상당히 젊으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50대, 60대가 돼버리면 보험료가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는 내가 보장 범위를 넓은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긴 하시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은 내가 유지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하루빨리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으시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건강에 대한 보험료에서 훨씬 더 다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하루빨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회사를 잘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게 어떤 부분인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망 담보를 살펴보니까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이 돼야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현재 80세 만기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다른 특약들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사례에서 해결책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앞서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이 손해보험사 내에서도 각각 유리한 보험회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두 군데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A사에서는 우선 실손의료비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 그다음에 통원 시 2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시고요. 보험료는 12,000원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B보험사에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있는데요. 보험료는 13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 1원 하나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뇌졸중 진단비도 1천만 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으로 진단비 3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앞서 보험에서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존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술비가 좋은 이유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받고 없어지는 특약이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술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보험이라서 수술비를 넣어드렸고요. 상해 또는 질병 또는 131대에 대한 질병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폭넓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지금 13만 원인데요. 앞서 이제 그 손해보험사에서 하나로 준비를 하셨을 때에는 2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을 하셨지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14만 원이라는 상당히 보험료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었고 제가 좀 리모델링 전후를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암 3천만 원, 그다음에 뇌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 진단비로만 3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3천만 원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셨고 보험료는 2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을 하시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특약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보험료는 14만 원으로 대략 한 11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되셨고요. 보장에 대한 내용은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로 각각 진단비는 3천만 원씩 똑같이 맞춰드렸지만 보장에 대한 범위는 뇌출혈까지밖에 안 되던 게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보험에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까지밖에 보장이 안 됐던 거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좀 더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을 더 넓혀드렸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 추가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2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아예 미흡했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상해랑 질병, 그다음에 131대에 대한 질병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11만 원이 줄어들었지만 보장에 대한 범위는 훨씬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담보가 비갱신형 담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이 보장 범위에 대한 게 어떤 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을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실손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서는 수술비라든지 진단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시는 상황이셨는데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진단비는 3천만 원이 지급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이상이 지급이 되실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5천만 원의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각각 목적에 맞게 이 보험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또 기존에 전혀 없었던 이 수술비도 보충을 해주셨고요. 보험료도 현저히 떨어졌는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비갱신으로 이렇게 잘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 다 다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밥을 식사 외식을 하러 가실 때 당연히 전문점으로 가시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고유의 영역인 전문성이 띈 보험회사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회사에서만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보장 범위는 협소하고 보험료는 더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내는 거 나는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은 한 해
2회차만 내고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2만 원씩 더 낸다고 하셨을 때 20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당연히 큰 보장 범위를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다운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점은 각각 보험사들마다 한 곳에서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알아보시고 좀 나눠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보장에 대한 범위는 더 크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보험료는 좀 더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만 알아보고 가입을 하지 마시고 여러 보험회사를 같이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딱 안성맞춤인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런 완벽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두고 비교하고 따져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료부터 보장까지입니다. 보험은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때 들어둘 걸 지금이라도 들어볼까 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급한 마음에 또 아무 보험이나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험 빈틈없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박선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보험도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때 잘 들어둘 걸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꼽아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험을 준비하면서 실손 의료비부터 종합보험, 사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보험료죠. 아무래도 보험료는 달마다 내야 되고 장기적으로 내야 하는 생활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생활 측면에서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 구성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과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를 이제 구성하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후회 없이 합리적으로 보험을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많은 분들의 희망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저에게 좀 상담을 의뢰해 주신 분은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자녀 한 분을 키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부모님 두 분 다 안타깝게 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 과정들을 보니 좀 보험에 대해서 리즈가 생기셨고, 이제 본인이 아플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과 본인이 혹시라도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을 위해서 사망보험금 또한 챙기고 싶으시다라고 이 두 가지 리즈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두 가지 리즈에 맞게 본인 보험이 현재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만큼 충족해서 보험을 바꾸고 싶은데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많이 이렇게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A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를 준비를 하셨어요. 상해 질병 입원비 5천만 원과 상해 통원 의료비 20만 원으로 11,000원대의 보험료로 해서 3세대 실손으로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상품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 B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 사망 3,500만 원과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2,800만 원씩, 질병 상해 수술비 30만 원과 100만 원, 질병 상해 입원 일당비 3일째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10,000원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월납보험료는 15만 3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고 30년 동안 내시고 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특약들은 80세에 만기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CI 보험이에요. 이 CI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CI 보험의 모태는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에서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일부를 먼저 선지급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3,500만 원에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을 시 2,800만 원, 80%를 미리 선지급해 주고요. 나머지 700만 원은 사망했을 때 지급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 CI 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좀 나중에 당황하실 수가 있는 게 앞에서 중대한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잖아요. 여기에 부합되어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나 여기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진단비라든지 치료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으로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남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사실 그런 액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실 때 이게 보장성 보험으로도 생명보험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분이 암 진단비를 받아서 먼저 진단비를 받게 되면 그 후에 어떠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시에도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CI 보험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시생명보험에 암진단비 4천만 원과 고해감 6천만 원, 소해감 400만 원으로 42,100원에 정기납 80세에 끝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 앞에 보시다시피 정기납이라고 붙었잖아요. 이분이 80세 만기가 될 때까지 이 42,100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젊으신 우리 시청자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또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어요.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으로 45,350원, 15년 납, 15년 갱신형 상품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 갱신형 상품은 서브용으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불필요할 때 해지를 하게끔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서브형 갱신형으로 준비한 거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이 납입 기간을 15년보다는 좀 더 길게 20년, 30년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보험을 보시면 너무 암 진단비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점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좀 그래도 이제 암에 대해서 불안한 점은 이해는 하나 나머지 이제 빈틈이 많은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셔야 돼서 혈관 질환, 이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내역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갖고 있던 이 CI 보험은 사실 보장성 보험으로도 생명보험으로도 다 아쉽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었고요. 또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2개나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이 2가지 보험은 다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그 실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실손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좀 종합보험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월납보험료 14만 4,740원에 20년 동안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고 보장 내역으로는 암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로도 충당하실 수 있도록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탑재해 드림으로써 시청자분님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는 3천만 원까지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기존에 부족했던 질병상해 수술비 거기에 1호종 수술비까지 보완을 해드림으로써 수술비 쪽으로도 보완을 해드렸다는 점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불안한 점이 있어서 암보험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1억 원과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고해감 3천만 원으로 30년 납, 30년 갱신 상품으로요. 월납보험료는 53,260원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1억이라는 큰 진단비를 구성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 상품 또한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상품으로 해드린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려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서브용 도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혹시라도 이 보험이 불필요하거나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해지를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종합보험의 암진단비가 5천만 원이 비갱신형 상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이제 종신보험을 또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보험 중에 하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이 종신보험은 정기 상품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20년 동안 내시고 70세까지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월납보험료는 5만 4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70세까지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그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실 이 보험은 그냥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70세가 되시면 이제 남은 가족 즉 이제 자녀분이 이제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이 진단비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술비를 보충해 줌으로써 훨씬 더 완전된 보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우려가 됐던 이 암보험도 기존 대비 가성비 좋게 구성이 됐고요.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웠던 이 부분도 사망보장을 1억으로 대폭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뭐 보험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한 공포가 정말 좀 크셨던 분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자녀분이 한 분 계시다 보니까 그분의 이제 성장할 때까지의 그런 걱정도 좀 크신 분이셨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도 이렇게 정기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좀 꼼꼼히 알아보시고 나에게 제일 맞는 상품, 내가 언제까지 이 상품을 유지하고 그 후까지도 미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제 주변 이제 뭐 전문가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보험료가 아무래도 당장 이렇게 받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을 떠나서 목적에 맞게 잘만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안 남는 그런 또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진단비 보험에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뇌와 심장 수술비를 추가로 꼭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질병 코드를 10개, 5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개가 있는데요. 이 최초 1회암만 받고 없어진다라는 게 이 진단비의 단점입니다.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카테터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뇌랑 심장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 암과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랑 심장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진단비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최초 1회암만 보장이 되는 점을 좀 보완하신다라고 하시면 뇌랑 심장 진단비 수술비 좀 더 폭넓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술비가 매회 받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준비한다면 훨씬 더 탄탄하고 가성비 좋게 또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했던 건강보험이 있는데 점검이 필요할까요? 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 상품 회사에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대 질환이 협소하게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으셔야지 되시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생명보험사 회사에서도 상품을 출시할 때 뇌혈관 질환, 혈성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사 회사의 이제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높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그 한도도 이제 작게만 가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손해보험사 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신 후에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포함돼서 지급되는 회사의 상품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네,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증권을 주기적으로 좀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15년 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료가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요즘 시청자님들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15년 전이라고 하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이고요. 그다음에 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100% 지급형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요. 우선 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을 만나 뵐 때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요, 바꾸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이해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 뇌출혈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에 대한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약관상 명시되어 있는 질병 코드가 3개랑 10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1세대 실손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료가 5년마다 변동이 된다라는 변동 주기가 좀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부담금 없이 10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담감이 없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 상해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40%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해외에서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40%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정말 많은 보험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처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보험료가 갱신이 한 번 됐을 때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 갱신이 돼요. 그래서 5년 만에 갱신이 됐는데 60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갱신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실손 의료비 값으로만 30만 원, 40만 원 내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내 보험이 갱신이 많이 된다라는 걸 알고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편찮으신 데가 많이 없으시고 내가 평소에 잔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세대 실손을 전환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시지만 내가 지금 투병을 하고 있고 내가 몸으로 느끼기에도 큰 병이 조금 있으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이 보험을 좀 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병원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오히려 더 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실손에 대한 전환에 대한 유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실손 같은 경우에도 각 보험사마다 지금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다 같아요. 그러면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에 대한 부분도 보장 범위는 같기 때문에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를 좀 더 알아보시고 최대한 보험료가 적은 갱신이 덜 되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원체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